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마 이런 그림 외신에 올라왔으면 아마 욕을 먹고 막 배가 터져나갈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가 올라야 기분도 좋고 뭐 마음도 편하고 다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 상승, 오늘 우리 증시는 얼마나 반영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미국 증시 큰 폭의 조정에도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어제 하락폭 정도는 오늘 개장에 바로 갭상승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저렇게 과도하게 급등한 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마켓워치의 내용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미국에도 연기금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시가 충격을 받을 때는 연기금이 당연히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시장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긴 하는데 미국 연기금이 640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웰스파고에서 자료를 냈는데 웰스파고에서는 6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73조 원 정도의 규모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 중이고 리밸런싱의 골자는 채권 매도, 주식 매수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 지금이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연기금에서 야 어차피 이거 할 거 또 많이 떨어지기로 했는데 지금 바로 좀 주식 사고 채권 매도하고 주문 좀 빨리 좀 몰아서 내자 이래가지고 오늘 미국 증시가 급발진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특히 규모가 640억 달러급의 채권 매도, 주식 매수, 리밸런싱이 있었을 때 이 연기금이 주도했던 당시에 증시 S&P 500 지수 상승률이 두 번에 걸쳐서 15%, 21.5%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기사였고요. 다음 내용 보시죠. 트럼프는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았고 또 오늘은 이라크의 미군 부대를 이제 깜짝 방문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0% 세이프하다, 100% 안전하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100%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막 99.7% 정도로 항상 상한선을 두는데 이 정도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고, 근데 요 인터뷰 생방송이 팍스에서 나가자마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갑자기 급락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케빈 하셋의 이런 발언이 월가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하방 공격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심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이 교체되면 누구든 제롬 파월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 한마디로 최근에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경질설이 일축됐다. 이런 영향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CNBC 인터뷰에 나온 건데요. 내년도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가운데 뭐 내년도 금리 인상이 몇 번이냐,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6이냐, 한국은 뭐 2.6이냐 얘기 나오는 가운데서도 내년도 워싱턴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휴지, 대형 리스크고 그게 바로 트럼프의 탄핵안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아니라 탄핵안 발의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휴지 리스크라는 건데요.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당연히 여기서도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워싱턴 리스크 중에 팻테일 리스크하고 롱테일 리스크하고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팻테일은 조금 이제 급작스럽게 시장을 어택할 수 있는 거라면 롱테일은 상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데 팻테일에 해당되는 게 트럼프 탄핵 공세. 트럼프가 탄핵된다는 게 아니에요. 탄핵 공세하고 의회의 표결 넘어가기까지 그런 과정. 그다음에 롱테일 리스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람도 물론 좀 약간 본인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샷으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뒤에다가 이제 토를 달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4분기 미국 기업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을 해서 10월, 11월 4분기 중에서 이제 12월 뺀 두 달 동안 내부자 매수가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당시 이제 조정장이었었고 우리도 그때 코스피가 막 2천을 간당간당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임원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업황이랑 내년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부자 매수에 나섰다. 결국 그때 이제 싸게 산 사람들은 내년에 보상을 받는다. 뭐 이렇게 뭐 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본 쪽의 내용 보겠는데 사실 우리가 저도 뭐 이제 외신 캐스터 출신이지만 국제 뉴스를 볼 때 너무 좀 주관적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어떤 거는 진짜 해외에서 큰 이슈인데도 좀 작게 다루고 어떤 거는 사소한 건데도 너무 좀 부풀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외신도 다 한국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더로 어떤 사물을 겨누기만 해도 겨눔을 당한 그쪽에서 이 레이더가 우리를 겨눴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레이더를 맞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거고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이제 외교가 측에서는 지금보다 나빴던 적이 없다. 건이 일제시대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좀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저는 애널리스트로서는 솔직히 올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한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일본도 지금 엔고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어느 정도 엔고에 있어서도 좀 이제 상한 캡이 발생할 수 있고 좀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감정은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 10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기록적인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열기, 온기, 우리 시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더 깊은 분석 그리고 보석 같은 종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